쭉 상담을 받아보면 여러분들 중에 초시도 있고 초시 같은 제시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실강 듣는 분들 중에서는. 근데 어찌됐건 제가 항상 처음 강의 듣는 분들한테 제일 제가 긴장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애시당초 내가 공부량이 100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 실패할 확률이 적은데, 공무원 시험이니까 까짓 거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약을 60으로 설정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80점 맞으면 되니까 80으로 설정하고 공부하잖아요. 붙을 확률이 매우 떨어져요. 그럼 그 경우는요, 1년 안에 붙을 수 있는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100을 생각하고 공부했으면 1년 안에 붙을 수 있는 시험에도 불구하고요, 80 생각하는 순간 1년은커녕 2년, 3년씩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양이 상당하고 매일 성실하게 여러분들의 일상을 채워가야만 실패 없이 1년이라고 하는 수험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항상 갖고 시작하세요. 근데 이거를 한 번도 여러분들이 1년간 장기로 공부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아마 수험을 시작하셨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소위 말하면 지금 여름에, 한여름에 어떨지, 가을에 바람 불 때 싱숭생숭할 때 어떨지, 한겨울에 추웠을 때 지금 학원을 나오고 싶지 않은데 내가 지금 나와야 될 때 그 심정이 어떨지, 자 근데 공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봄에 지금 꽃 피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될 때 내 마음이 어떨지 아직 경험을 제대로 안 해본 거예요. 초시 같은 제시라고 하더라도 그 제시는 내년을 기약했기 때문에 전면 승부를 안 해봤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해보지 않은 길을 여러분들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채워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정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겁을 주는 거지만, 만만치는 않지만 여기 정직한 한 가지는 뭐냐면, 매일 성실하게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얼마나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 있어요. 하루 이틀 안에 성패가 결정이 나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봄 봄대로, 여름 여름대로 여러분들 힘들게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 시간들을 채워갔느냐에 따라서 결국 내년 또 4월에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그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합격할 수 있는 플랜을 세워라. 근데 양이 적진 않아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이 국어영어 한국사와 회계세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딱 양분화시켜서, 이제는 양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국어 한국사는 쉬워졌어요. 상담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거는 뭐 개인차야, 나는 아닌데라고 할 수 있어. 국어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봐도 80 나와요 라는 얘기도 있어. 심지어는 영어를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등등 개인차긴 하지만 확실한 건 국어 한국사는 쉬워졌어요. 그러니 결국 전체 여러분들의 제약 자원인 이 시간을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해서 국어 한국사에 얼만큼, 회계세법이 얼만큼, 복습을 얼마나 가져갈지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민한 결과에 대해서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이게 사계절이 꼬박 다 채워져야 여러분에게 4월 달에 합격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계획이 잘못되면요, 결과도 당연히 틀려요. 그래서 지금 실패해서, 쉽게 말하면 실패까지는 아니지만 제시가지만 초시 같은 제시 있잖아요. 상담해보면 대부분이 처음에 100의 양인데도 불구하고 60일 거다라고 착각하고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적어도 세무직을 하려고 생각했으면 세무직은 확실히 많이 뽑고 커트라인이 낮아요. 최종 나온 거 보니까 78점이더라. 난 낮아질 줄 알았어. 물론 결과 보고서 그렇게 말하는 걸 누가 말 못해요라고 하지만, 내가 80보다는 낮을 것 같은데 그걸 함부로 입 놀렸다가는 엄청 난리가 나니까 말을 안 했던 거지만, 세무직은 높아질 수가 없어요. 회계세법 자체가 워낙 고약해. 아무리 쉽게 나온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회계세법이 그러면 78 정도면 선생님 결국 그렇게 다 맞으려고 노력은 안 해도 되잖아요 라고 착각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회계와 세법은요, 어지간한 양을 채우지 않으면 꽈락이 나와요.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비등비등하게 한 80점 정도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 정말 용 써가지고도 90백을 맞기 위해서 바락바락을 해야 운 좋으면 90백을 맞는 거고, 아니면 80을 넘는 거니까, 그 단계가 안 되면 정말 시험장에서 기가 죽어서라도 40점대가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러니 양이 회계세법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국어형 한국사는 요즘 기본기만을 다루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전체 제약자원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일단 플랜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어떤 식으로 플랜을 세워서 끌고 갈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고민하신 다음에, 그리고 매일 성실하게 그 내용들을 지켜가십시오. 모두가 합격하는 플랜을 세웁니다. 그런데 다 붙는 게 아니죠. 800명 뽑는다면 800명까지만 붙어요. 그럼 떨어지는 나머지는 뭘까? 결국 쭉 1년간의 수험 생활을 보면 그 어느 시점 어느 순간에는 성실하지 않았던 그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정말 하루하루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지켜다보면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 내가 붙을 놈인가 떨어질 놈인가? 그거는 네가 제일 잘 알아. 그걸 정말 냉정하게 시험장 딱 들어가는 그 순간 여러분 스스로한테 여러분이 평가를 받아요. 내가 붙을 놈인지 떨어질 놈인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했다면 그걸 여러분이 제일 잘할 거거든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느냐? 혹시 까짓거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오면, 시험이 정말 그지같이 나서 안 나오면 깔끔하게 버릴래 라는 형태의 내용도 생겨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얼마나 부실하게 공부 안 하고 맨날 어디서 막 했는지에 대한 거를 스스로 알아. 그러면 정말 시험 전날은요 엄청 떨려요. 그리고 시험 전날 떨리는 게 둘째치고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제정신이 아닐 수 있어. 온갖 후회를 등에 싸지면서 올해는 안 될 것 같아. 왜? 네가 한 짓이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붙을 놈인지 떨어질 놈인지에 대한 건 네가 네 스스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 하루하루를 본인 스스로를 감시자로 놓고 내가 오늘도 얼마나 성실하게 오늘 하루를 챙겼는지를 항상 끊임없이 본인한테 자문해 가면서 하루하루를 챙겨가십시오. 첫 번째는 합격할 플랜을 세운다. 두 번째는 성실하게 본인을 감시자로 놓고 열심히 그 시간들을 채워간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